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아울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들 해주셔서 방송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다고 염려하신 분들은 주변에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구독,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고 계시지만 근본적인 방해가 있는 것으로 사려듭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구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들 심려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정상적으로 다 돌아올 것이니까 그냥 주변에게 많이 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전해 올릴 말씀은 북한이 무너진다는 소문에 조총련에 속해 있는 일본에 있는 우리 제1교포들이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있는 이 상황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붕괴 소문에 조총련 교포 한국 여권 취득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첩보망으로부터 올라오는 일본 조총련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조총련 간부들 사이에서 북한 괴뢰가 무너질 때를 대비하여 한국 여권을 긴급하게 취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됩니다. 김대중 때부터 조총련 인사들에게 한국 여권을 아주 쉽게 발급을 해줬습니다. 다시는 북한에 가지 않고 북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에 충성한다는 서약서와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쓰고 외워서 부르기만 하면 쉽게 여권을 내줬기 때문에 좌파 정권을 지나게 되며 최소 수만 개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이 일본 조총련에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총련들이 대한민국 적화 통일 작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본과 남북한 중국을 오가며 사업도 하면서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내에 종북 주사파들에게 지령문도 전달하는 등의 이러한 비밀 공작 업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북괴가 곧 무너진다는 소식이 일본 조총련들 간부들 사이에서도 돌면서 유사시에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기 위하여 대한민국 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테러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잠입하려는 목적을 가진 그런 불순문자, 테러 분자들도 섞여 있을 수 있으니 감시 또한 우리가 조금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총련 1세대, 2세대는 북한 괴뢰를 조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에서 겨울 연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휩쓸면서 조총련 간부들의 자식들이 일본 친구들에게 자기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 드라마 스토리를 일본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조총련 간부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막고 통제를 하려고 해도 도무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총련의 간부들이 공작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에 들락거리면서 한국식 삼겹살 문화에 푹 빠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 괴뢰와 중국이 무너지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서 일본의 경제력이 예전 같지 않는 반면에 한국은 자고 나면 최신 무기가 쏟아져 나오고 반도체, 배터리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머리와 말은 북한 괴뢰를 조국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은 대한민국을 더 선호하니 몸과 마음이 따로 놀면서 갈등이 매우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자녀들이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 할아버지도 일제시대 남한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많으니 점점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있는 조총련의 간부들이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편 김정은은 그의 생모인 고영희가 제주도 출신이었고 조총련이었고 또 무용수인데 무용을 제대로 못해서 낙제점을 받았던 사실. 한편 고영희의 성격은 매우 사근사근 했었다는 이러한 개인적인 사실들까지도 이미 조총련의 사회 내에서 다 퍼지다 보니 김정은이 그의 생모인 고영희가 제주도 출신인데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조총련의 간부들도 식은땀을 흘리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고영희의 아버지, 즉 김정은의 외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좋지 못한 분야에서 종사했던 자라고 합니다. 그 좋지 못하고 하는 분야는 여러분들 아시죠? 뭐 야쿠자라는 그쪽 세계일 수도 있고 그 유사일 수도 있는데, 그 같은 조직 폭력배 출신이 고영희의 아버지였고, 그러한 아버지를 뒀던 고영희가 북송선인 만경봉호를 타고 북으로 간 이후에 김정일이 앞에서 그 옷 벗고 춤추던 무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김정일의 눈에 들어서 김정일과 동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았던 것이 김정은의 형 김정철과 김정은, 그리고 여동생 김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백두산 혈통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건너간 대한민국의 혈통이 절반이 섞여 있는, 그것도 일본 조총련, 불미스럽게도 우리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일본 사시미 혹은 일본 스시 혈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총련 간부들의 자식들조차 부모들에게 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안 되냐고 묻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총련의 간부들도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뭐 조국 통일이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지만 그 되돌아서서는 자녀들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의 가문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북에 충성하냐고 자식들이 묻기에 이러한 자식들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총련의 간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총련의 고위 간부들 가운데에서는 조국 통일 사업을 백날 해보아야 남는 것도 없고 북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눈에 명약관화에게 보이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여권을 취득해서 가족들과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는 이런 아름다운 꿈들을 꾸는 조총련의 간부들이 매우 많아졌다고 합니다. 평양에서는 매일 달러를 상납하라고 지령이 내려오는데 일본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 돈을 벌 수가 없고, 또 이런 상황에서 북의 내부 정보를 미국 측의 정보 당국에 팔고 달러를 받아서 북으로 송금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북한 내부의 정보를 미국 측에게 팔아서 미국 측이 주는 그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달러를 북에다 송금한다. 이런 상황이 현재의 일본 조총련과 북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내에 조총련이 심어놓은 이 좌파 인맥들에 대한 정보, 또 그들의 활동 상황들, 비리 내역 등을 조총련 간부들이 한국 내의 좌익 세력들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러한 내용을 미국의 정보 당국에 팔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총련 간부들이 돈이 떨어지게 되니 대남 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내부에 심어놓은 자기 동지들을 미국의 정보당국에 팔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일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햄스터를 통 안에 넣고 밥을 안 주게 되면 햄스터들은 자기 새끼도 잡아먹게 됩니다. 일본 조총련이 대한민국 내에 자신들의 동지들을 팔아먹고 김정은 관련 정보 및 북한 내부 사정 등을 북에서 입수하여 미국의 정보 당국에게 팔아먹고 있으니 정말로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총련 간부들이 국가정보원하고는 절대로 접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가정보원 내부에 자신들이 심어놓은 간첩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들이 국가정보원 측과 접촉을 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평양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또 국가정보원 요원들은 기피한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내부에 북이나 조총련이 심어놓은 간첩 명단을 또한 미국 정보당국에 조총련 간부들이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아주 재미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권을 믿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장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도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김규현 국정원장 체제에서 국가정보원은 이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몹시도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국정원하고 일을 해본들 비밀 엄수도 안 되고 돈도 안 주며 정보만 빨아먹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연락을 끊고 먹튀하는 경우가 많아서 달러를 벌어서 북에 송금해야 되는 조총련 간부들 입장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에게 정보를 넘기는 것이 달러를 많이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서 매우 선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 조총련에서도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조폭보다도 못한 양아치 새끼들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조폭도 일을 해주면 돈을 주고 하지만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북한 관련 정보를 갖다 줘도 돈도 안 주고 처음에 주기로 한 돈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후려쳐서 깎는 등 정말로 생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붕괴될 때 핵무기도 암시장에 많이 나왔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조총련이 북이 심어놓은 대한민국 내부의 간첩 정보들을 미국 정보기관에 팔고 그로 인해서 달러를 벌어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있다는 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간첩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본의 조총련 간부들이 미국의 정보당국에 넘긴 한국의 좌파 인맥도 또 좌파들의 비리들이 미국 정보기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넘어가 최종적인 한국 내에서의 간첩을 소탕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은 과거 냉전 시절 소련의 KGB 내부에도 간첩을 심었었는데 김대중 시절부터 국내 좌익 세력들도 포섭하여 CIA의 간첩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역시 2중 3중의 간첩이었음을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괴뢰의 고위층 중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중 간첩, 삼중 간첩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북한 괴뢰가 붕괴될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역으로 김정은 관련 정보를 미국 정보 당국에게 넘기고 미국에게 줄을 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 하겠습니다. 일본의 외교관이었던 마고사키 우케로시가 쓴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이 책을 읽어보면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을 미국의 정보기관이 지원을 해줬다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보의 세계에서는, 특히 비밀 공작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평가 판단하시기 말기 바랍니다. 텍스 비용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공산당, 사회당 등 일본 좌익 세력들이 어떻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시위를 장기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스파이들이 도쿄로 많이 들어오게 되니 그들을 잡기 위해서 미국의 정보당국이 도쿄에서 공산당과 사회당 지부를 차려놓고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스파이들을 접촉하여 역공작을 펼친 것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미국의 정보당국이 위장회사를 차려놓고 위장 취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파이 세계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은 모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CIA가 이들의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종석의 딸 임동아도 있어요. 이 임종석의 딸도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매우 유명한 그 예술대학에서 학업을 하였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 CIA나 FBI가 임종석이의 딸이 시카고에 와서 유학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미국의 정보 당국자들은 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왔을 때 저에게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임종석의 딸이 시카고의 모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비를 내는 시카고의 유명 예술대학에 유학을 하고 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며 저에게 임종석의 딸의 근황을 물어봤던 때가 벌써 2018년도입니다. 물경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통진당의 이석기의 자식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그러면 미국이 이석기의 자식이라는 것을 몰라서 안 잡아가고 그냥 두겠습니까? 다 인질이라고 보셔야죠. 아울러 이들을 잡을 수 있는 그 함정, 트랩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좌파, 종북 인사들의 자녀들이 유독 미국을 선호하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각각의 범죄 혐의 내지는 그 부정한 점, 또 약점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의 정보당국에서 다 파악하고 때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종북 주사파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지들 가운데서 미국의 자녀를 유학 보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100% 미국의 CIA나 FBI에 포섭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석이나 이석기도 어쩜 이미 오래전에 CIA나 FBI에 포섭된 트로이 목마로서 여러분들의 내부의 정보를 입수해서 미국 측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2중, 3중의 스파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 괴뢰의 저 우상 종교 체제를 숭배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관련된 사항이 미국의 정보 당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주당 정치인들의 비리, 또 좌익 세력들의 비리가 지속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총련이 심어놓은 국내의 좌익 세력들이 조총련의 지시에 따라서 정보를 바치게 되면 그 정보가 미국 정보당국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또 국내에서 거물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친구들이 미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녀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료들의 신상 정보와 네트워크, 그리고 어디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를 미국 정보당국에 팔아넘기는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좌익 세력들의 비리들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종북 주사파 여러분, 여러분들의 동지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무리들의 진실된 면이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을 믿습니까? 차라리 그러한 인간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라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또 북한 괴뢰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를 먼저 팔아먹고 여러분들의 동료를 배신하는 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고 매우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이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파선에서 빨리 뛰어내리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조총련도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 내의 종북 주사파 및 북한 정보를 미국에 팔아먹고 북의 고위층들도 탈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종북 주사파 여러분들이 남한 내에서 이 건강한 대한민국 안에서 이 체제를 전복해보겠다, 정권을 전복시키려고 한들 그것이 과연 성사되겠습니까? 조총련들도 북한 괴뢰가 끝났다고 보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팔아먹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 계시는 종북 주사파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북한 괴뢰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십니까? 평양에서 지속적으로 일본 조총련에게 성인병 약, 당뇨병 약, 심장병 약 등을 구해달라고 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성인병에 걸릴 정도로 잘 먹고 사는 사람은 김정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총련 간부들 사이에서는 김정은이가 죽을 때가 다 되어가니 김정은이가 죽으면 자신들은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대거 취득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평양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약들은 한국 내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약들이고 일본에서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 약이라고 하는데 조총련들은 어디서 구하는지 매우 이런 약들을 잘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총련이 일본에서 약을 구하게 되면 약 표지를 모두 뜯어내고 한글이 적힌 표지를 붙인 다음에 한국산 약으로 둔갑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들고 연접지연인 단동, 신의주 바로 맞은편에 있죠. 이 단동으로 가서 조선족들에게 넘겨주게 되면 북한 내부로 반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대남 테러 공작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여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은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양의 고위층들조차 조총련에게 지령을 내려서 자기 가족들의 여권, 즉 자기 가족들의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일본 대사관 내에서 제대로 신원 확인도 안 하고 귀순하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충성맹세 각서에 서명을 하고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고 직접 쓰게 되면 대한민국 여권을 내준다고 하니 북의 고위층들도 북이 금방 무너진다고 판단하고서 유사시 조총련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총련을 통해서 북의 고위 간부들에게 대한민국 여권도 많이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하던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능 문제집, 이 대학 입시에 필요한 수능 문제집도 구해달라는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총련 간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대학에 진학시키려고 준비하는 경우도 많고, 또한 북의 고위 간부들 중에서도 유사시 탈북하여 조총련으로 위장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경우 자기 자녀들을 한국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벌써부터 대한민국의 수능 문제집을 구하여 북한으로 반입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이면 이제 북도 갈 때까지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대남 테러를 위해서 청년 공작 요원들을 대학생으로 침투시키기 위한 그 공작 계획의 일환으로서 수능 문제집을 사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경우를 감안해서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만경봉호가 북과 일본을 왕복할 때에는 일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해서 북으로 보내고, 또 북에서 일본으로 올 때는 고려 등 과거 우리 조상들의 고분에서 나온 유물들을 대거 싣고 나와서 암시장에 일본으로 많이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골동품 가게들의 고조선 때부터 내려오던 이 대한민국의 유물들이 일본에 엄청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가 김정은의 지시를 받은 북한 괴뢰의 보위부들이 직접 개입해서 일본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반일팔이를 하고 있지만 정작에 김정은은 돈벌이를 위해서 고조선, 고려 시절의 유물을 일본에 팔아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이 친일을 하는, 이런 바로 그 극명한 사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종북 주사파들은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친일로 그야말로 함부로 된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죠. 자, 김정은이는 잠을 잘 때도 사용하는 이불이나 베개, 또 김정은이의 그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천, 피륙 등을 일본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우리 서울에 있는 동대문 시장에서 구매해서 중국으로 보내고 다시 중국 단동에서 평양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손으로 직접 자수로운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 제품들은 모두 중국산으로 둔갑을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중국 내에서 직접 사람이 손으로 자수를 하는 작업은 단가가 맞지 않아서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다 북에서 외주를 주고
북에서 만들어서 단동으로 보내게 되면 중국산 메이커, 중국산 상표를 달아서 한국으로 들여온다고 합니다.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물건들 가운데에는 사람 손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은데 그들 수제품들은 모두가 100% 북에서 제조되어 들어온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현재 김정은과 북의 고위층들이 한국산과 일본산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자고 한다는데 이런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도 계급에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이 언행불일치의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때문에 북은 곧 조만간에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자, 조총련 사회에서도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가 제주도 출신이었고 조총련 출신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자, 북에서 김정은이를 백두혈통이라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으니 이미 북의 주민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속으로는 비웃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북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조총련의 간부들은 매우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김대중 때부터 대한민국 여권을 들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했었던 조총련의 고위 간부들은 북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게 직접 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핵무기를 만들었어도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김정은을 비난하는 사람이 매우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물건을 구매하면 대한민국으로 보내고 대한민국에서 조선족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중국 단동으로 보내고 나면 단동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보따리상들이 중국 공안의 협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은 이들의 뒤를 봐주면서 보따리상들이 한국으로 되돌아갈 때는 마약을 실어서 보내는 등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마약은 중국산 및 북한산이 되겠습니다. 일본 조총련 간부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퍼지고 있는 마약의 상당수는 북에서 생산돼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중국 공안이 여기에 끼어들어서 외화벌이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대한민국 붕괴 공작을 하고 있으면서 조선족과 한국 사람들 사이에 갈등 및 증오심을 촉발시켜서 내전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적들의 이런 간악한 이런 공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활동하겠다는 서약서를 모두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모든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이와 같이 나는 앞으로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활동하겠다는 이런 서약서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보따리상, 여행객 등 모든 중국인들에게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받고 그 서약서를 중국 대사관에 보낼 것이라고 비자 발급 시에 중국인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입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한국에 현재 유학을 와 있는 중국 유학생들은 100% 중국 간첩으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충성맹세를 하지 않으면 외국에 유학을 갈 수 없다고 하니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향후 따르지 않겠으며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한국 정부의 법을 준수하겠다고 각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100% 도망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외교적인 마찰도 없이 합법적으로 중국인들을 대거 대한민국에서 내보낼 수가 있게 되고 조선족들은 조총련들처럼 귀화를 시키게 되니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서 들어오는 조선족들과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특수 목적을 수행하고자 하는 조선족들을 분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중국을 찬양하는 일들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발 마약도 대대적으로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총련의 고위급 간부들조차 자기들도 여기저기 줄을 잡아야 하니까 북의 붕괴 시를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둥지를 틀기 위하여 북과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 주사파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 정보당국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여러분, 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에 있는 우리 국가보위성, 우리 보위부 여러분들도 언제 시간 나면 서울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삼겹살에 또 갈비살에 시원한 막걸리를 마실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뭐 한다고 백두혈통도 아닌 일본산 사시미 스시 혈통인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자, 북에 계시는 우리 보위부 또 974 경호부대 또 호위 총국 호위 사령부 또 서기실 인민보안성 모든 북에 계신 우리 북의 엘리트 요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이만 제거하면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 민족끼리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김정은에게 충성을 바칩니까? 김정은이를 제거하는 일에 비밀리에 협조하고 서로 협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김정은이를 제거하십시오. 조만간에 우리의 용맹스러운 요원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가 되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북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종북 주사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도 아니고 흙먼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 인간답게 사람답게 맛있는 음식도 먹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우리 민족끼리 앞에는 제가 김일성 우리 민족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김일성이란 말이 생략되는데 어찌됐든 좌우지간에 남북한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천년의 원수인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윤영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 동북 삼성을 회복하고 저 중앙아시아까지 펼쳐 있었던 고구려를 부활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에 계시는 북한의 엘리트 요원 여러분들, 특히나 북한 인민무력부 군대 내부에 있는 군인 여러분, 또한 국가보위성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특수직에 종사하는 우리 보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게 미사일을 쏘지 말고 천년의 원수인 중국에게 미사일을 쏘아버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독립투사가 되며 영원히
이 대한민국의 역사책에 중국을 무너뜨린 민족의 영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는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